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에서 2025년까지 자급증명 기반 암호화폐 금지를 시키겠다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려는 유럽연합의 약속은 자급증명 토큰과 충돌 과정에 놓이게 합니다. 또 비트코인이 떨어지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전통 금융권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이렇게 신뢰가 가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 건가요? 비트코인 어떻게 하죠? 이더리움이야 이제 작업증명 방식에서 지분증명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저렇게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어쨌든 미국과 유럽연합 그리고 영국에서는 비트코인을 일단은 싫어하는 걸로, 그리고 똑같은 이유로 비트코인을 싫어하는 인플루언서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XRP 리플의 브래디 갈링 하우스, 크리스 라센, 그리고 전세계적 관정 일론 머스크. 그런데 작업증명 기반 암호화폐 금지를 암시를 했지만 또 언제 이들의 생각은 바뀔지 몰라요. 기후변화에 비트코인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분명히 불합리한, 불필요한 전력 소비를 하긴 하지만 언제까지 비트코인 작업증명 방식으로 올가먹을 건지, 이런 기사들 보면 그렇게 기후 위기에 민감하고 예민하고 탄소 중립, 탄소 제로를 외쳤던, 이건 뭐 몇 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는 끊임없이 나왔고, 그리고 각국에서 노력들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노력을 하는 나라는 거의 없답니다. 거의. 그냥 말뿐인 거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이해 충돌이 생기겠어요. 이런 거죠. 전기 자동차가 좋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기 자동차를 타기를 원하지만, 그러면 화석 연료를 사용했던 자동차 부문 산업 관련 기업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런 이해 충돌이라는 거죠. 그 수많은 주유소며 그리고 내연기관 자동차들, 그 부품 회사들, 그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전기 자동차가 사용화가 되면 엄청난 반란이 일어나겠죠. 반란이. 비트코인 작업증명 방식 때문에 기후 위기가 온다? 이거는 그냥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연구원들은 캠브리지 비트코인 전력 소비 지수를 포함한 다양한 출처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채굴 활동을 합친 것이 스페인, 네덜란드와 같은 중간 규모 국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말하는데, 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이유는 어쨌든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개수일 수도 있죠.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암호화폐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고, 그런 시대가 이제 벌어지면 중국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장난칠 수 있다가 더 크겠죠. 이거는 뭐 크리스 라센이 여러 번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리플의 개발자 크리스 라센이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암호화폐 시장은 중국의 손에 의해서 늘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지분증명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자들을 다 지금 해외로 보내버린,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그들의 액션은 단 하나,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도 비트코인을 그 누군가 사주지 않으면 비트코인 가격은 오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반 비트코인은 곧 친 비트코인이 될 수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아니나 다를까 캐나다와 미국이 덜썩 물었잖아요. 그래도 중국이 지금 전 세계 두 번째로 비트코인 채굴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정말 최고의 진짜 음모론입니다. 리플 XRP.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리또 속 사기코인 말도 많죠. 리플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리플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제가 영상을 시작을 하고 지금까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사들을 10차례, 12차례 정도 업로드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 기사는. 전 리플 고문 마이클 바, 미국 최고의 금융감시자로 확정이 됐다. 그리고 그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근무를 했었고, 그리고 바이든은 아시겠지만 오바마 행정부일 때
부대통령으로 있었죠. 이런 끈끈한 정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리플 고문으로 일했던 마이클 바를 미국 최고의 금융 감시자로 확정을 했을까요? 전 리플 고문인 마이클 바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감독 부의장으로 상원의 인준을 받은 후 가장 중요한 미국 규제 역할 중 하나를 맡을 예정이다. 자, 이 기사를 긍정적으로 봐야 될까요? 부정적으로 봐야 될까요? 가장 리플을 잘 아는 놈을 암호화폐를 휘어잡을 수 있는 자리에 올려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오바마 행정부에 있던 금융 관련 부서에 있던 사람들이 리플 이사로 임명이 되고, 그리고 또 리플 이사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금융 관련 직책을 맡아서 또 나오기도 하고, 이것도 지금 거의 비슷한 애죠. 그런데 지금 SEC와 소송 중에 있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었죠. 리플과 파트너 관계에 있는 대학교 교수를 바이든 행정부에 또 임명을 했던 기억이 있고, 그거는 뭐 CBDC 관련 때문에 그를 임명을 했었고, 그게 아마 어떤 대학이었냐, 이럴 때 자꾸 생각이 안 나요.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버클리 대학에 있던 교수를 임명을 했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뻔한 내용 아닙니까? 마이클 바는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재무부의 핵심 관리였어요. 그런데 그가 또 리플 고문에 있었고, 오바마 금융 관련 행정부에서 리플로 갔다가 다시 지금 이 시점에 바이든 행정부, 그것도 암호화폐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최고 자리에 올려놨어요. 미국의 주요 은행 감시원으로 임명이 되어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이 암호화폐, 특히 스테이블 코인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대해 발언을 할 것이다. 현재 미시간 대학교 로스쿨의 공공정책학교 학장인 그는 리플랩스의 자문위원회에서 근무한 상당한 암호화폐 경을 패드에 전달을 하게 될 것이다. 2015년 리플랩스에 있을 때 지불의 혁신이 금융 시스템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 비용을 절감하며 소비자와 기업 모두를 위한 접근성과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암호화폐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는지 부정적으로 보는지는 알 수 없지만 리플의 기술은 인정을 한다는 거죠. 결국 암호화폐, 블록체인이 하는 일은 디파이, NFT, 스마트 컨트랙트, 그리고 통화의 수단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네 개를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 유틸리티 플레이어는 지금 나와 있는 코인으로는 XRP, 리플 뿐입니다. 비트코인은 아주 멍청한 놈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자산의 이동 외에는 없죠. 그리고 이더리움, 거기에 스마트 컨트랙트만 살짝 넣어놓은 거예요. 인류는 디지털 골드, 비트코인을 인정하고 디지털 오일, 이더리움을 인정을 하지만,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걸 인정을 하지만, 시대는 점점 어떻게 변하나요? 사람들은 점점 먹지도 못하는 골드보다 실용성을 선택을 한다는 거죠. 쓰일 수 있는 거, 뭐를 해도 그냥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거. 그런 말 있잖아요. 그거 어디다 갖다 써 먹지도 못하는 거. 여자분들 그렇잖아요. 어떤 특별한 날에 꽃을 갖다 주면 속으로 그런다며, 먹지도 못하는 걸 이걸 돈 주고 샀다고. 그리고 그가 말하는 비트코인, 이게 가장 중요하죠. 지금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그가 비트코인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는 2022년 논문에서 비트코인은 거대한 채굴 비용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 설계에서 비효율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이런 정책 위반자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떨어질까요? 비트코인이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런 정책 위반자들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는 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결국 비트코인은 신 같은 존재가 될 거예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고 있는, 지금 암호화폐 전체 생태계를 만든 그 시발점이 된 암호화폐잖아요. 그러나 결국 인류와 공생을 하고 공존을 하고 그 안에서, 디지털 안에서 엄청난 인프라를 가지고 사용하게 될 코인은 결국 XRP라는 이야기입니다. XRP에 대한 지식이 엄청나고, 그리고 리플에 대한 생리를 알고, 그런 사람이 결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찍었잖아요. 이건 뭐냐? 자, 이제부터는 제 뇌피셜입니다. 결국 XRP를 세계준비 통화로 쓰겠다는 겁니다. 지속
가능성이 있는 코인, 그리고 그 시스템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코인, 그리고 전 세계 이미 엄청난 인프라를 갖고 있는 코인, 그리고 중앙 집중적인 코인, 그 누군가는 그 시스템 자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코인. 여러분들은 분명 암호화폐를, 비트코인을 탈중앙화, 익명성 이런 정보들을 듣고 투자를 했겠지만 인류와 공존하기 위해서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완벽하게 익명성을 띠고 완벽하게 탈중앙화된 거래의 도구를 인류가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공산주의 국가에서 살고 싶어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XRP 리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XRP 리플이 쓰이게 됩니다. 그런데 XRP 리플이 하나만 하는 코인이 아니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하지만 거래의 도구, 화폐의 수단, 탈중앙화된 금융, 디파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NFT,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까지, 그리고 탄소 제로, 탄소 중립, 그리고 중앙 집권적인 코인.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알고 있는 XRP 리플입니다. 이 데이터 말고도 지금 여러 데이터가 있는데 그냥 오늘은 요거 하나로 땡 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 이상의 생각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호기심을 유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바이든이 선택한 미 연준의 새로운 감독 부장은 전 리플 고문이었고, 그는 리플을 지불의 혁신, 금융 시스템의 안정화, 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와 기업 모두를 위한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비트코인은 거대한 채굴 비용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 설계에서 깡통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가 정부의 금융 포용 목표를 높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상상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고 CBDC 이야기까지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결국 미국이 어떤 코인을 선택을 할까요? CBDC도 결국 암호화폐에서 선택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미국이 뻘깡 일어날 수 있는, 지금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통화의 수단을 교체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리플은 $10,000로 디자인되었다는 영상에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마크 필립스의 논문을 인용을 해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